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으로 미국 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9.11 테러의 악몽이 재현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 대북 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김영목 전 뉴욕 총영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일 것 같은데요. 엄청난 충격이죠. 예. 네, 이게 저 특정한 개인이나 군사 정부 시설을 노린 게 아니고 예. 불특정 다수 민간인들이 모여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 뭐 정말 선량한 시민이 많이 모이는 데서 무차별 테러를 자행했다는 게 이것이 이 성격 그 테러의 성격 자체가 단순 테러보다 더 이제 충격을 주고 있죠. 무차별 아닙니까? 아무나 막 죽이겠다는. 맞아요. 네. 그 이 사건 배후에 대한 추측이 아직 뭐 추측이 무성하고 있는데 뭐 알카에다의 소행이다,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다. 근데 외로운 늑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로운 늑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데이빗 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의 다윗을 추모하는 극단 우파 극우 테러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70명 이상을 이제 희생시킨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한다는 이론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누가 했는지 어떤 목적을 했는지 전혀 수사에서 단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문제는 지금 폭탄을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압력솥 방식을 썼다 그러던데. 예, 그 압력솥 방식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2006년인가 인도에서 압력솥에다가 폭발물 장치를 넣어갖고 기차 테러를 해갖고요. 그때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FBI가 그 압력솥을 이용한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지난 몇 년 전에 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연기나는 차를 발견해갖고 그 폭발을 미연에 방지한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압력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으로 이제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조직인지 개별적으로 한 건지 다만 개별적으로 했는데 어느 조직에 어드바이스를 받은 건지 인터넷을 보고요. 폭탄 만드는 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폭탄 만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장치하고 뭐를 쓰라는 걸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죠. 이 폭탄 테러에 이어서 맹독성 물질, 뭐 리신이 든 편지가 백악관 앞으로 또 왔다 그러는데 다 이 연장선상으로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난 시간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이어서 한다는 건 9.11 때 당시 같이 공포 분위기 조성, 공포 분위기 조성을 노리고 하는 거라면은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미 상원에 미시간주 위키 상원의원한테 배달이 됐다고 이제 처음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라이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때 9.11 당시에는 안트락스라는 거를 편지 봉투에 뿌려갖고 막 여기저기 보냈어요. 근데 라이신이 안트락스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굴까요? 글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집단도 있을 테고 그런 동기도 있을 테고 그냥 프렌직 그야말로 정신병적인 그다음에 그냥 막연한 그 증오, 잘못된 세계관, 종교관 이런 뭐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미국이 이제 세계 지도로 여러 나라에 이제 개입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늘 표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동에서 평화가 달성이 안 되니까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완전 평화를 달성해서 중동이 서로 공존하는 서로 도와주고 공존하는 세틀먼트가 이루어졌으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한 다음에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계속 가자에서도 싸우죠. 또 다 중동 여러 나라에서 과격 순위파들, 펀더멘털리스트들이 그 서방을 겨냥한 테러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얼머스트 전역에
나라마다 이제 알카에다 또는 알카에다 준하는 세력들이 다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태가 있는 한 테러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죠. 혹시 지금요, 이 북한이 위기감을 전 세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거나 활용한 그런 연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뭐 뭐든지 세상에는 상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격이 너무나 인휴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도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성격이라기보다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결승점에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런 데서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한 같은 정치적 목적을 노렸다기보다는 그냥 무차별한 그 살상 사회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이런 사회적인 것과 더 관련이 있지 않나는 느낌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뭐 테러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한반도 상황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때 9.11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미국 그 부시 대통령 정부가 니오콘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 강경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많이 정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네. 거기서 9.11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시가 그 War Against Terror라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맞아요. 부시 독트린 나왔었죠. 모든 이제 안보 정책, 국토 방위, 뭐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안보부까지 만들면서 막 전부 그 프로토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도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또 한반도에서 이제 그 제가 캐도 철수하는 얘기 그러셨죠. 말씀드렸지만 캐도도 그만두겠다. 그때 제네바에서 합의한 거는 다 소용없다. 북한이 속였다. 이래서 이제 강경 일변도로 가고 상황이 좀 악화됐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사건 하나만 갖고 뭐 큰 세상을 바꾸는 독트린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미국이 이렇게 사회적인 압박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확정이 되면 미국 의회가 그때는 여야 할 거 없이 붕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외 정책이 전반적인 강경책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죠. 다만 미국 사회도 지식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도 좋지만 또 화해를 하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또 하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균형도 기대해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기 고조가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각종 언론 사설들이나 기고를 통해 가지고 뭐 선제 타격 얘기까지도 네. 나오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강경 기조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이란 집단은 테러 집단 아닙니까? 자, 이 테러 집단 자체에 대한 반감, 그러면은 강경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대화라는 거를 테러 집단하고 해야 되겠냐, 이런 목소리 미국 사회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의회 연방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주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인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균형 있는 개입 정책도 하고 대화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민주당은 우리 한국의 민주당하고 친구니까 햇볕 정책을 좀 지지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그 사람 죽이고 관광객도 막 총살하고 그 납치도 하고 그 핵무기도 만드는데 왜 우리 보고 그 강요를 하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 뭐 이제 인종 차별 없애고 또 약한 자를 돕고 리버럴리스트죠. 리버럴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테러리스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줬지만 예. 실제로 북한을 너무 나쁘게 인권 탄압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북한하고 개입 정책을 끌어가는 게 또 특히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은 예, 예. 그걸 정치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참 미국인들이 그 테러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9.11 테러가 났지만 9.11 때 기념일만 되면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기 기념하고 조의를 해요. 그리고 그 켈리 지금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나이가 한 70 중반이 넘었는데도 계속 경찰청장을 연임을 하고 훈장을 받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9.11 이후에 단 한 번도 액츄얼리 테러가 안 났어요, 뉴욕에. 적발은 몇 번 됐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테러를 방지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받들어요. 경찰청. 예. 우리는 우리 국민들 경찰청장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시죠. 모르죠. 경찰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별로 인식 안 하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좀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경찰. 예. 이제 미국 시민들은 경찰을 우대하는 그 감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벤트가 많이 열립니까? 그 뭐 마라톤도 있죠. 그 세계 문화, 경제, 외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럼요. 예, 예.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고 엄청난 대규모 이벤트, 콘서트들이 막 열리는데 거기서 안전이라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시민들이요 안전에 협조하는 의식은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라는 네. 것은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 아니겠어요? 네. 북한은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전략적 사고로서 하나둘씩 자기들 지금 압박 네. 고조를 해왔는데 자, 이런 외생 변수가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뭐 전방을 하지 않았겠죠. 그 이제 북한도 사실은 중동하고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 관계가 있고 네. 여러 인터액션이 있죠. 그리고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못 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 사태가 북한이 벌리는 게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까지 지금 몇 달 동안 저희를 협박하고 계속 모든 휴전협정이 이제 무효고 정전협정 없고, 파기하고 막. 남북 간의 합의 아무것도 없고 예. 뭐 굉장히 많이 위협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판 뒤집기 작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우리 대화 제의로 일단 템퍼리처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대화 거부하고 있고 그죠? 비난을 오히려 그 죄목을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에다 씌워갖고 네. 사과하라 그러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 판을 바꾸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은 남북 간의 그 휴전협정을 없애고 유엔사를 해체시키고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는 휴전하던 날부터 북한이 주장하던 네.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 저 김일성 때도 계속 주장했고 김정일 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 미국 사람들이 이런 좀 악행을 하는 엔티티에 대해 악행을 하는 그 나라나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고 있게 되면 그렇겠죠. 그런 이제 게임의 판이 잘 안 통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군요. 미뤄짐작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그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잖아요. 네. 김정은은 젠틀맨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젠틀맨이? 그 된다면 보시면 언제쯤 알겠지만요. 그 젠틀맨이 그 역설적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 젠틀맨 짓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악동전이죠. 예. 악동전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노티맨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막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저절로
북한의 김정은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절로 그렇습니까? 아무 메시지가 없는데 어. 저절로 그 젠틀맨이라고 주는 하는 못된 짓들 예. 그리고 싸이의 그 엉뚱한 동작들 좀 퉁퉁한 게 미안하지만 비싸게 생겼어요. 우리 싸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느낌은 없는데 예. 네. 그런 노티맨이라는 이미지가 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도 읽히는군요. 악동이다, 네. 악동이다. 근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해석인데요. 아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주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묵 전 뉴욕 총영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